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저번 시간 강의 44강에서는 안구따라의 니까에 나타난 니미따 중에서 빛의 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방불교 명상인 칸니 명상에 나타난 빛의 체험, 빛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칸니 명상, 칸니 메디테이션은 남방불교의 미얀마에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스님들에게만 전수된 수행법입니다. 우선 이 칸니 명상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티베트 불교의 토갈 수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토갈 수행이 남방불교의 칸니 명상과 아주 유사한 수행법이 됩니다. 이 토갈은 문자적인 의미는 정점을 뛰어넘는다, 즉각적인 뛰어넘음, 즉각적인 초월을 뜻하는데 청정한 의식의 자각을, 즉각적인 자각을,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토갈은 청정한 빛의 수행이라고도 불리는데 빛이 없는 완전히 어두운 방에서 하거나 하늘, 흑공을 바라보고 합니다. 이 수행은 자생적인, 즉 스스로 일어나는 빛나는 무지갯빛의 이미지를, 이 무지갯빛의 이미지가 둥근 무지갯빛의 둥근 원인데, 무지갯빛의 둥근 원인데 이것을 티베트어로는 띵내라 그럽니다. 이것을 명점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명점, 띵내를 완전히 어두운 방이나 흑공을 바라보면 이 띵내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수행자는 이 이미지, 이 띵내를, 무지갯빛의 둥근 원을 수행자 자신의 마음의 본성이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토갈 수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청정한 의식의 즉각적인 자각, 인식이라고 이 토갈 수행을 말했는데, 그러면 이 청정한 의식은 뭐냐? 이 청정한 의식은 몸의 중심부인 심장에, 우리 육체적인 심장에 숨겨져 있고, 이 빛나는 에너지가 하나로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심장에서 눈으로 흐르기 때문에 의식이 이동하고 몸 밖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관상의 방법으로, 즉 처음에는 이 무지갯빛의 둥근 원과 같은 것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된 것을 보고서 그것을 마음속에 그려냅니다.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다가 완전히 어두운 방이나 흑공을 응시하게 되면 마음속에 상상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이 어두운 방에서 무지갯빛의 둥근 원이나 아니면 흑공의 하늘에 이런 무지갯빛의 둥근 원이 보이는데, 이것은 청정한 의식이 몸의 중심부인 심장에서 눈을 통해서 이 빛의 에너지가 흐르게 될 때 이 의식이 이동하고 몸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 의식이 눈 밖으로 나오게 되면 빛으로 변한 이 띵내, 무지갯빛의 둥근 원을 환영의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칸니 명상이라는 책, 이 책은 수만갈라라는 미얀마의 스님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이 책의 282페이지에 보면은 아래에 이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칸니 명상은 100년 전까지만 해도 미얀마에서 구전으로, 입구자, 전할전자, 입으로 전해지는, 그리고 스님들에게만 전해져 내려온 수행법이 됩니다. 이 구전이란 것이 사실은
밀교가 되겠습니다. 형교는 문자적인 글이나 경전 같은 거로 전해진 것이 형교인데 구전으로 전해진 것이 사실 밀교입니다. 280페이지 내용을 보면 명상방법 4는 니미따를 심장토대에 넣는 수행이다. 이 니미따란 것은 수행 중에 나타나는 어떤 표상인데 한역경전에서는 이렇게 모양상자 상으로 많이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건강경에 보면 이 상이란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니미따가 되겠습니다. 니미따를 심장토대에 넣는 수행이다. 이 명상방법 4라는 것은 이 책에 나오는 방법 중에 명상방법 1, 2, 3, 4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념척경에 따르면 이 대념척경은 남방불교 빨리어 경전입니다. 대념척경에 따르면 내부 물질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니미따를 심장토대에 넣는다. 다시 대념척경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내부 물질을 따라가면서 관찰하라. 외부 물질을 관찰하고 내부와 외부 물질을 관찰하라. 여기에 외부 물질이란 말 그리고 내부 물질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깔라빠라고 하는데 이 깔라빠는 아주 미세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소립자와 같은 아주 미세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관찰하라고 대념척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미따는 물질이 아니지만 호흡하는 바람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호흡하는 바람은 바람의 요소이거나 물질무리이다. 여기서 루빠까야라고 물질무리를 루빠까야를 물질무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 루빠란 말은 물질이란 뜻이고 까야란 말은 몸이란 뜻도 있고 물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까야는 무리를 의미한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니미따는 물질의 무리로 간주되며 물질의 종류라고 보면 되겠죠. 바람무리이다. 이 바람이란 것은 풍이라 그래서 바람풍자를 쓰기도 하는데 인체 속에 흐르는 기공할 때 기와 같은 것도 바람이고 호흡도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니미따를 주시하는 것은 까야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니미따를 몸 밖으로 보내는 것은 외부 물질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명상방법 4에서 내부 물질을 관찰하기 위해 몸 안으로 니미따를 넣는 방법을 수행한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깐니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니미따를 심장 토대 안에 넣어야 한다는 점이다. 니미따가 심장 토대에 있을 때만이 깐니 위파사나 수행이 가능하다. 제가 조금 전에 토갈 수행에서 심장이 청정한 의식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칸니 수행자는 심장 안에 니미따를 안착시키지 않고는 위파사나 수행을 할 수 없다. 오직 니미따가 심장 안에 있을 때만이 위파사나를 할 때 니미따의 빛을 이용해서 루빠 깔라빠 이것은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의 최소단위 이것이 앞에서 말한 내부 물질 외부 물질이 되겠습니다. 를 볼 수 있다. 이 니미따의 빛을 이용해서 외부 물질인 내부 물질인 루빠 깔라빠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니미따가 강해도 니미따를 심장에 넣지 못하면 아지렁이와 같은 물질인 루빠 깔라빠를 볼 수 없다. 이 아지렁이와 같은 보이는 것도 이것도 니미따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빛의 니미따를 이용해서 이런 루빠 깔라빠를 보는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명상방법 4는 깐니 위파사나 수행자의 필수적인 수행이다. 이렇게 좀 내용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 책의 284페이지에 이 칸니 명상의 명상방법 4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명상방법 4가 보면 이 눈을 천이나 수건으로 반드시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한 뒤에 이 자기
눈앞에 한 팔 길이에 이렇게 무지의 빛깔과 같은 둥근 빛을 보게 되는데, 이 빛을 심장 속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안착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수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심장토대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심장토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마하시 사요도라는 미얀마의 큰 스님인 마하시 사요도의 12연기라는 책에 204에서 20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장토대가 무엇인지. 거미는 파리를 잡기 위하여 그물의 일종인 거미줄을 칩니다. 거미는 태어난 지 며칠만 되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태어난 지 1년이 된 아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거미는 거미집의 중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줄에 걸리는 생명체는 모두 먹어치우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이게 거미줄이 이렇게 있으면 거미가 여기 거미줄의 중심에 있다가 여기에 거미줄 쪽 외곽 쪽에나 이렇게 팔이라든지 벌레가 걸리면 이 중심에서 이렇게 갔다가 먹어치우고 다시 중심으로 온다. 이걸 가지고 비유로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미는 거미줄의 중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줄에 걸리는 생명체는 모두 먹어치우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완가, 즉 의식은 거처로서 심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니까 의식이란 것이, 청정한 의식은 심장을 거처로서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거처와 그 주변을 연결하고 있는 거미줄의 거미줄처럼 심장에 의하여 주입된 피가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퍼집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여기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혈관을 통해서 피가 온몸으로 퍼지는 것과 같이 이 중심에, 심장에 이 의식이 거주하고 있다가 심장은 의식의 거주처. 우리가 현대과학에서 뇌과학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뇌는 의식의 작용처입니다. 심장은 의식의 거주처고 뇌는 의식의 작용처입니다. 비유하면 우리가 집에서 평소 때는 집에 머물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일터로 나가죠. 이 일터가 뇌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사는 집이 심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심장에서 혈관이 쭉 뻗어서 온몸으로 이렇게 눈에도 혈액도 공급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의식이 심장에 있다가 작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혈관이나 신경계를 따라서 의식이 밖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심장의 중심이 있다가 우리가 집에 있다가 일하러 직장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리고는 눈에 있는 형상이 심장에 있는 방광가를 자극하면 그것은 안문 인식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안식으로, 눈의 의식으로 변환됩니다. 이 말은 심장에 의식이 있다가 어떤 물질 같은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할 때 이 의식이 심장에서 눈으로 신경계를 따라, 혈관이나 신경계를 따라 이렇게 이동해서 바깥에 있는 사물을 눈을 통해서 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광가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작용을 하고 나면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리와 냄새 등에 대해서도 감각에 해당되는 감각기관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는 것은 심장에 있는 방광가가 작용을 할 때 눈으로 가고, 귀로 가고, 코로 가고, 혀로 가고, 이 몸으로 가서, 의식이 가서 작용해서 인식을 한다라는 이론이 이 심장토대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완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방황가를 의식이라고 이렇게 여기서는 간략하게 이야기했는데, 방황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방황가는 버하바라는 말과 안가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버하바는 3개의 존재란 말은 한역에서는 유라고 번역하죠. 3개의 존재, 즉 윤회하는 모든 중생이란 뜻이고, 안가는 무엇을 형성하는 필수 요소를 뜻하는 것인데, 안가가 붙으면 무엇을 형성하는 필수 요소를 의미하는 복합어를 형성합니다. 이 방황가는 빨리어인데 윤회하는 3개 존재를 위한 필수 요소 혹은 결정적인 원인의 뜻입니다. 이것이 남방 빨리어 논서인 네타 빠가라나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방황가는 존재의 윤회를 성립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황가를 한역경전에서는 유분식이라고 번역했는데, 성유식론의 이 부분이나 대정신수 대장경 제45책에 나오는 89거 보주라는, 여기에서는 이게 제가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여기서 번역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문으로 된 것을 번역한 것을 보면, 상자부 경전과, 이 상자부란 것은 남방불교를 상자부라 그러죠. 남방불교의 경전과 분별론자, 이 남방불교가 사실은 분별론자들입니다. 부파불교에서 분별론 부파가 남방불교, 지금 현재 남방불교가 되겠습니다. 남방 상자부 경전과 분별론자 모두 미리로서 비밀한 뜻으로서 이를 유분식이라고 한다. 유는 3개의 존재를 뜻하고 부는 원인을 뜻한다. 오직 이 제8식만이 항상 널리 3개 존재의 원인이다. 여기 제8식이 제8아레아식인데 이것이 유분식이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황가는 제8아레아식, 유분식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테라와다 주석 전통, 테라와다라는 것은 남방불교를, 상자부 불교를 테라와다라 그러죠. 여기 주석 전통이란 것은 경전 말고, 경전은 니까야고 니까를 해석한 논에 해당되는 거죠. 논. 경은, 남방불교의 경은 니까야고 그 경을 해석한 논이 주석 전통이 되겠습니다. 이 전통이란 것은 이 니까야 경전을 남방불교에서 주석을 달한 전통에서는 방황가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인식 대상을 지니지 않은 비활동 상태로서 향후 일어날 인식 과정을 위한 토대다가 된다. 여기서 유가사지론에 나오는, 유가사지론은 북방불교 한역경전인데 논서인데, 이 유가사지론에 나오는 아레아식에 해당되는 역할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남방불교의 주석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가 방황가 심과 함께, 방황가 마음과 함께 깊은 잠에 들면 색 등의 상, 색이란 건 물질이죠. 어떤 빛깔이라든지 형태를 지닌 물질, 색 등의 상을 인식 대상으로 삼지도 않고 탐 등에 연루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비활동 상태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꿈을 꾸는 자에게는 방황가 심이 아닌 그러한 심들이 일어난다. 이러한 마음들이 일어난다. 꿈을 꾼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 인식 대상에 그러한 방황가식이 일어난다. 흐르는 강물처럼 꿈꾸지 않는 깊은 잠에 빠진 시간들 속에서 이 비활동 상태에서는 방황가식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린다 빵하라는 밀린다 왕문경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낯선 한역경전에는 낯선 비구경이라고 하는데, 이 밀린다 왕문경, 낯선 비구경은 그리스의 왕인 밀린다와 나가세나 존자라는 인도의 스님과의 대화를 기록한 경전이 되겠습니다. 이 밀린다 빵하에 나오는 방황가에 대해서 보면, 이 대왕이란 건 그리스의 왕인 밀린다 대왕이죠. 대왕이여, 이렇게 이제 나가세나 비구 스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대왕이여, 잠든 자의 심은 방황가로 가고
방언가로 간 심은 활동하지 않으며 활동하지 않는 심은 락이나 고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인식하고 있지 않는 자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심이 활동할 때 꿈을 꿉니다. 마음이 활동할 때. 그러니까 이 방언가라는 것은 활동하지 않는 비활동 상태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내용은 유가사지론의 알라야식, 아레아식의 내용과 유사한데 유가사지론의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한문으로 된 것인데 이것을 번역한 것을 보면 마음이 생하지 않는 인연을 만나기 때문에 마음은 생하지 않고 무심지라고 한다. 위를 나누어 건립한다는 것은 유기를 제외하는 것을 말하니 나머지를 유심지라고 한다는 것을 꼭 알라. 그러니까 6가지는 무심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6인가? 그러니까 이 6가지를 제외하고는 유심지이고 그 6가지는 무심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6가지인가? 무심수면이 깊은 잠의 상태, 무심민절이 기절한 상태, 무상정이란 선정의 상태, 무상생위, 무상천이라는 새끼천에 태어난 상태. 이 무상천에 태어나면 생각이 없게 됩니다. 그 중생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멸진정위, 그러니까 멸진정의 상태. 아나함 이상의 경지에서는 멸진정에 들 수 있는데 이 멸진정에서는 이런 생각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무여의 열반 개휘, 무여의 열반에 이룬 상태. 이 상태에서도 생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6가지를 무심지라고 생각이 없는 경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뜻은 오직 무여의 열반계 중에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니 무심지이다. 어째서인가 이 세계에서는 아레아식 또한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나머지 위는 식을 바꾸어 없앤 까닭에 무심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심지도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레아식이 영원히 사라진 것은 무여의 열반계. 이것이 아레아식이 영원히 사라진 무심지고 나머지 5가지는 식을 바꾸어 없앤 그런 무심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레아식이 아직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기에 첫 번째 뜻의 무심지와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문 위키피디아에서 바왕가는 어떤 내용인가? 그 중에서 여러 내용이 있는데 일부 내용을 제가 인용하면 영문으로 된 것을 이렇게 번역하면 바왕가라는 말은 니까야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니까야 남방불교 경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논인, 주석서에는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테라바다의 주석 전통에서는 이렇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니까야에는 바왕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니까야를 해석한 남방불교의 주석서에는 이 바왕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테라와다 전통, 남방불교, 상자부 불교의 전통에서는 바왕가를 정광심, 청정한 빛나는 마음, 청정한 빛의 마음이라고 간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남방불교의 전통이나 사실은 깊은 경지에 가면 티베트 불교의 토갈수행이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방불교의 아비달마에서 나오는 바왕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남방불교 아비달마에서는 잉태하는 찰나에 그러니까 의식이 어머니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될 때 이 의식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재생연결이 일어난다고 간주합니다. 이 재생연결이라는 건 재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윤회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은 한 생을 죽음의 마음으로 종결짓고 나면 그러니까 죽는 순간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의식. 즉시 다른 형태의 존재로 재생하는 재생연결식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것은 그 생의 바왕가로 연결된다. 그 다음에 재생연결식 다음에 바왕가식 그 생의 바왕가로 그 다음 생의 바왕가로 연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왕가는 존재지속심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바왕가 즉 존재지속심은 한 개체가 삶의 과정에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 연속성을 유지시켜주는 구성요소가 되는 것을 그 역할로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서구의 학자들은 라이프 컨티뉴엄이라고 생명 연속체라고도 번역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